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교통존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틀린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자, 1번. 존의 경계는 가급적 행정구역과 일치시킨다. 맞아요. 그 다음에 존의 모양은 원형보다는 공간적으로 길게 늘어진 형태가 들어간다? 아니죠. 가장 우리가 효과적인 형태는 원형이에요. 중심점을 갖고, 즉 센트로이드를 갖고 단일 중심을 갖고 자 이렇게 원형으로 구성된 존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2번 정답 되겠고, 네, 3번 존 내부의 사회적 경제적 특성이 균형이 된다. 오케이, 좋고요. 그 다음에 4번 각 존의 가구수 인구 및 통행량이 비슷한 거 좋다. 즉 3번과 4번은 거의 유사한 지문이 되겠네요. 자, 17번 문제. 전량배분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즉, 자, 전량통행 배정법이라고도 하죠. 그죠? 자, 이론이 매우 단순하다. 변화되는 통행 시간을 고려할 수 없다. 그다음에 3번. 통행자의 행태 측면을 반영하고 싶다? 아니죠. 자, 우리가 전량배분법도 자, 4단계 추정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4단계 추정법 보면 통행 발생, 통행 배분 이런 어떤 추정법 안에 들어가는 하위 개념이에요. 자, 이 추정법, 4단계 추정법은 우리가 통행 실태, 즉 실태적인 파악보다는 전체적인 총체적인 파악, 즉 통계적이고 총체적인 파악하는 데 유리한 자 통계 기법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행태 측면까지는 고려가 좀 어렵다. 그죠?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도로의 용량을 초과하는 배분이 발생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자, 18번 문제. 자, 주행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 또는 도로시설과 실시간으로 통신을 하며 위험 요소를 서로 공유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자, 이거죠.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CITS라고 불러요. 우리 기존의 이제 지능형 교통체계 ITS에서 C만 붙인 거죠. 네. 2번 정답 되겠고요. 자, 수요 탄력성 문제 나왔습니다. 자, 어느 도심지의 첨도 1시간당 주차요금이 3,000원. 주차 수요 대수는 자, 주차 수요는 10,000대. 자, 주차 요금이 25% 인상될 때 자, 수요 감소량이 500대라면 자, 주차 요금에 대한 수요 탄력성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네요. 자, 우리가 주차 수요 탄력성 2는요. 자, 먼저 공급분의 자, 공급의 변화분의 자, 수요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럼 공급은 원래 공급이 이만큼이었는데 그때 공급의 변화량 파셜 P 그죠? 공급의 변화량이 이만큼이다. 자, 그다음에 수요의 변화량 수요는 전체 원래 수요가 이만큼이었는데 자, 파셜 V 수요의 변화는 이만큼 자, 진행이 됐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요금적인 차원이에요. 공급 요금이 이만큼인데 주차 수요가 이만큼 변했다. 그죠? 공급 부분, 즉 주차 요금이 분모에 가고 그다음에 수요 부분이 즉 주차 대수가 분자에 가겠네요. 자, 그러면 자, 주차 공급 부분의 원래 주차 요금이 1시간당 3,000원이었는데 자, 변화가 됐습니다. 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얼마큼 인상됐대요? 자, 0.25, 즉 25%만큼 인상이 됐대요. 3,000에 곱하기 0.25 이렇게 들어가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수요는 원래 10,000대였는데 500대만큼 감소했대요. 감소량을 쓰는 거예요. 10,000대고요. 얼만큼? 마이너스 500. 500만큼 감소했대요. 자,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계산기에 넣고 두들겨 주시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0.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 교차 수요 탄력성은 자 얼마다? 마이너스 0.2로 판단이 되었다. 라는 거고요. 자, 다음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교통계획을 교통 계획 기간, 그다음에 계획 대상, 계획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구분할 때 다음 중 계획의 공간적 범위요. 그죠? 공간적 범위에 따른 분류해당하지 않는 거 도시라는 공간, 지구라는 공간, 지역이라는 공간, 대중이라는 건 공간이 아니죠. 그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교통계획은 중간 정도 난이도였어요. 약간 어려운 문제도 섞여 있었지만 아예 못 풀, 좀 어렵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그죠?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자, 교통공학 쪽으로 한번 가보죠. 자, 그린실스의 21번입니다. 자, 그린실스의 고통류 모형에 따라 자유 속도가 90km/h일 때 용량 상태에서의 교통류 속도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용량 상태일 때는 우리가 자유 속도 대비해서 2분의 1의 속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자유 속도가 90이었기 때문에 그린실스의 용량 상태에서는 45km/h. 그죠? 네, 3번 정답이 되겠고요. 자, 포화성 분포 보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자, 도착 교통량이 시간당 900대일 때, 자, 30분 동안 5대가 도착할 확률은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도착 확률에 대한 거, 자, 한번 꾸려보면요. 자, 계산식이
자, 중간 평균의 m의 마이너스 x.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m 이렇게 들어가겠고요. 자, 마이너스 x가 아니죠. x 그 다음에 x의 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알아야 되는 건 이 m이라는 자 평균값을 알아줘야겠죠. 자, m을 구해보자. m은 자 m을 구하는 단계예요. 지금 일단 도착 교통량이 시간당 900도입니다. 900대. 그러면 3,600초당 자 900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30초당으로 나누면 여기서 나누기 120을 하면 되죠. 나누기 120 하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나누기 120 해주면 됩니다. 나누기 120 해준다. 그러면 결과 얼마나면 7.5대가 돼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30초 동안 7.5대가 들어온다. 그래서 m은 얼마? m은 결국 7.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죠. 자, 3초 동안 5대가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면 P의 X가 5값이 되고요. 요게 X값이 되는 거죠. X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평균값 7.5에 X의 자, 5승 넘어주고 그다음에 X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자, 평균값 7.5를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팩토리얼 5의 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0.109 이렇게 나오죠. 109.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